안녕하세요. 떠먹이주는 세법의 떠먹이주는 세무사 떠셉니다. 연말정산 끝장내기 끝난 줄 알았는데 번외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편입니다. 제가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2부에서 이것을 마지막에 다루고 넘어갔었습니다. 종전에는 취업 연령이 청년이에요. 청년만 다 개정이 됐습니다. 취업 연령이 15세에서 29세 이하였는데 15세에서 34세 이하로 바뀌었고, 취업 기한이 2018년 작년까지만이었어요. 근데 취업 기한이 2021년까지 늘어났습니다. 감면 기한이 취업일로부터 3년이었는데 이제 5년으로 연장이 됐고, 이제 감면율이 50%, 70%였는데 90%로 바뀌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로소득, 즉 연말정산을 하는 계산 구조잖아요. 오늘은 이제 이 세율과 이제 산출세액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이 해당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은요, 이렇게 네 부류입니다.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근데 이제 청년이 오늘 이번에 개정이 많이 됐으므로 오늘은 이 청년에 대해서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년 건데 2017년도 제가 했던 건데, 이렇게 보면 감면율이 50%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게 두 번째 페이지인데 보면은 산출세액이 있죠. 거기에 지금 이 조특법상 세액 감면, 요게 이제 오늘 배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인데 50% 받았죠. 되게 큰 금액입니다. 보시다시피 50%만 받아도 이게 큰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하셔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번에 연말정산을 못했다 그러면 5월에 가서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꼭 내용은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산출세액의 90%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한도는 150만원 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근로계약 체결일, 그러니까 입사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34세까지 되는 그 나이에서 병역기간을 연령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예를 들어 36세예요. 그럼 사실 병역기간이 없다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병역기간을 예를 들어서 2년을 했다. 그럼 그 병역기간 2년을 빼서 34세가 됩니다. 그럼 이분도 만 36세지만 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4세 이하가 되는 것이죠. 자, 연말정산 다른 강의에서 이 만 나이는 2018년도에 지금 연말정산 소득세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8년 빼기 출생연도를 하면 만 나이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1984년생까지가 일단 병역기간이 없다고 치면 34세 이하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2018년 7월 1일에 이 사람이 만약 취업을 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따져야 되잖아요. 나이를 따지면 일단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84년 생까지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84년 7월 2일에 태어났다. 그리고 7월 1일 그리고 6월 30일 요 세 날짜를 좀 볼게요. 첫 번째 7월 2일에 태어난 사람은 2018년 7월 1일 현재 만 33세 36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만 34세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84년 7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만 34세죠, 딱. 그리고 6월 30일에 태어난 사람은 만 34세 1일입니다. 그럼 이분은 안 되느냐? 이분 되는 거예요. 만 34세 364일까지가 만 34세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84년생까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날짜를 잘 계산을 하셔서 자기가 포함이 되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병역기간은 현역병, 공익근무원, 준사관, 부사관, 장교 다 가능합니다. 대신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한 사람들은 안 돼요.
최대 6년까지 병역 기간을 인정을 해 줍니다.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5년 6년 하시는 분들도 많죠. 6년까지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봤던 36세에서 병역기간 2년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6년을 내가 만약에 했다, 그럼 만 40세도 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만 34세 364일까지 되는지를 취업일 현재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이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2018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워낙 중소기업 이제 인력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청년들이 지금 취업난이 되게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산출세액도 90%를 감면을 했습니다. 대신에 한도가 15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이 되게 복잡합니다. 2012년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작년까지 2017년 연말정산 하신 분들은 70%, 50%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90%로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이 개정되기 전 법들을 먼저 좀 볼게요. 이게 먼저 2012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2012년에 13년 취업을 했다, 100% 다 해줬어요. 2014년에서 15년 취업을 하면 50% 해줬습니다. 16년에서 18년도는 70%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 취업일에 따라서 누구는 50%를 받고 누구는 70%를 받았죠. 근데 이 개정이 작년에 90%까지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2018년 전에 취업한 청년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도에 50%, 70% 받았던 분들도 올해 새로 감면 신청을 하면 다시 감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하면은 90%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5년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강의를 듣고 꼭 신청을 하셔서 90% 세액 감면 150만원 한도까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 취업한 사람을 좀 볼게요. 2018년도에 만약에 7월 10일에 취업을 했다, 그럼 5년까지잖아요 2018년부터 5년 어떻게 계산합니까? 20, 19, 20, 21, 22, 23년도까지죠 23년도에 7월 9일까지 되는 날이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법에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이분은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2022년까지 당연히 되고요. 그런데 그 전에 받던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13년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취업을 했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죠? 제가 복습을 하면 2013년 7월에 취업을 했으니까 100% 감면이죠. 대신에 이분은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100%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13년부터 3년이 되는 2016년 7월 9일이죠. 근데 속하는 달이니까 7월 말까지죠. 7월 말까지 2016년 7월까지 100%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7년 즉 작년 연말정산을 할 때 이분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세액 감면 없이 100% 다 산출세액을 냈어야 됐어요. 그쵸? 그런데 이분이 지금 개정이 돼서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13년 7월 11일부터 5년이 속하는 달은 언제죠? 14, 15, 16, 17, 18년이죠. 18년 7월 9일까지죠. 속하는 달은 7월 말까지죠. 그쵸? 그럼 7월 말까지 90%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 큰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취업일로부터 5년인데, 만약에 2015년 이후에 입사한 사람이 병역을 이행했어요. 그 후에 다시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제대하고죠, 1년 이내에 동일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중소기업에서 병역기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중소기업에 1년 이내에 다시 재취업을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기간을 더 연장을 해줘요. 만약에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복직을 했다, 그러니까 첫 취업일로부터 그 5년 이내에 복직을 했으면 취업일로부터 7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취업일로부터 5년 이후에 동일한 중소기업에 복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복직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보면 2015년 7월 10일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취직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돼서 군 복무를 하고 제대 후에 2018년 6월 10일에 복직을 했어요.
그럼 이분은 5년 이내에 복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5년 이내 복직한 사람은 그 취업일로부터 7년, 2015년 7월 10일부터 7년이 된 날에 속하는 달까지 세액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2015년 7월 10일에 취업을 했는데 그 복직일이 2020년 8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복직일이 지금 5년 이후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복직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세액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보다 긴 시간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직을 했다. 예를 들어서 A 회사에서 감면을 받았어요. 근데 B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쵸, 최초 A 회사에 취업일부터 기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A 회사에서 감면을 안 받고 B 회사로부터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A 회사 때는 기산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B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했다면 B 회사 취업일부터 기산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청년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의 임원이에요. 아니면 최대 주주, 출자자 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배우자예요. 그리고 2번에 지금 읽었던 2번의 직계 존속이나 비속, 그리고 친족관계, 6촌인의 혈족이나 4촌인의 인척입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 안 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즉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는 해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이거는 근로자들이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서 회사에 물어보면은 회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하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안 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안 돼요. 그리고 공공기관 안 되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 공기업 안 됩니다. 그 전문 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안 돼요. 그리고 보건업, 병원, 의원 안 되고 금융 및 보험업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회사에 가서 판단을 꼭 해달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근로자들은. 감면 신청 방법이 있어요. 감면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다 구체적으로 써서 이제 병역 기간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병역 확인증, 그러니까 병역 증명서죠. 이것도 떼서 같이 주셔야 돼요. 주민등록등본까지 같이. 그럼 이제 회사가 이걸 받으면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명세서를 하나 더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작성을 해서 그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즉 청년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을 하고 그 회사가 신청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요 기한을 놓치셔도 해주니까요. 빨리 가서 지금 안 하신 분들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서 청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요번에 바뀐 게 없어요. 18년도에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꺼번에 묶어서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떠먹여주는 세법의 떠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